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2월 2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불필요한 국경의 육로 여행자들의 출국을 제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조치는 약 1년 정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올 3월 21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전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경 봉쇄 1주년이 되는 3월 21일까지 비필수 여행이 금지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30일 연장은 조 바이든이 처음 발표한 것이며 백악관에서 북미 내의 국경 통과에 대한 잠재적인 강화 요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캐나다는 제한 해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육로로 입국하는 캐나다인에게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1월 26일에 미국 정부는 국제 항공 이용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여행 후 3일 이내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요구하였으나 육로 국경 통과 여행객에게는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그린패스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스라엘 땅을 밟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그린패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수만 개의 위조 그린패스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보안 전문가인 바알지익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 그린패스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자신의 앱에서 본인의 정보가 가짜 인증서의 동일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고 관련 아이디까지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타임 오브 이스라엘의 보도에 따르면 유리 엘더스테인 보건부 장관이 가짜 그린 패스 카드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1,500불이라고 경고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리회의에 대한 소식입니다. 2월 19일부터 스코터스 연방대법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사건 케이스에 대한 심리회의를 시작하며 다음 주 목요일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에 관한 케이스가 스코터스 다켓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켓 내용 케이스 넘버는 20-8A2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소송 사건도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이은 미국에서 뜨고 있는 팔로 소식입니다. 팔로의 임시 CEO인 마크 맥켈런은 페이스북의 위선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의 쉐릴 샌더버그에게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회사 내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팔러는 모든 법적인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2월 17일 제이뉴스에서 보도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당 난입의 주된 사용은 페이스북 자신들이었는데 그 핑계를 팔러에게 넘기기에 급하여 자기 회사의 플랫폼은 살펴보지도 않고 경쟁자인 팔러 죽이기에만 열심을 내었다고 비난을 하면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팔러에 오면 자기네들은 기쁘게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돌아온 팔러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아참,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공유 누르셨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켈리 맥네니의 소식입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총이나 담장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는 담장과 총으로 감싸고 있다고 하면서 의사당의 높은 철조망과 방위군이 주둔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켈리 맥네니는 어제는 펠로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가 하야하겠다고 한 말을 되뇌이며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교수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 조 바이든이 세계 지도자 대회 가상회의에서 자신은 2년 전에 교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인즉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9번의 강의를 하고 약 100만 불의 사례금을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강의 사례금으로 보기 힘든 37만 1,159불과 2018년, 2019년에 54만 484불을 받아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 방문 중 1회는 자신의 저서인 Promise Me Dad를 홍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펜실베니아 관리자와의 Q&A 대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3년 동안 9번 대학을 방문하고 100만 불을 챙긴 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 바이든의 기막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은
히스패닉과 미국 흑인들, 특히 외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예방 접종을 예약하는 방법을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을 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수도권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 선거감사 관련 소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의회 간에 감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애리조나에서 선거 관련 서류, 기계, 통계 등의 모든 자료를 선관위가 의회에 의무적으로 넘겨주며 관리는 의회가 하고 감사 및 범죄 과학수사도 의회가 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인 듀시의 서명만 있으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관련 자료 및 기계 소프트웨어 등을 의회 관할권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텍사스주 정정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 주민들의 전력난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30만 가구가 전력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전력난 사태로 인하여 전기료가 330배가 뛰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두 달에 약 한 80불 내지 90불 정도였는데 앞으로 평균 약 두 달에 28,000불까지 오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독자적인 전력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댈러스와 포워드의 전력 가격은 메가와트당 8,800불을 기록하여 평소 메가와트당 26불에 330배나 치솟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의 전력 운용회사인 ERCOT가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대로라면 가구당 한 달 평균 14,000불이나 되겠습니다.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 공항 근처 군용 전투기 추락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19일 금요일 늦게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 공항 근처 숲에서 군용 전투기가 추락하였습니다. 마샬인 타갈트의 발표에 따르면 군용기는 시험 비행 중이었으며 훈련생과 조교가 함께 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사망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으며 한편 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사 소식입니다. 18일 오후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우주국 젯 추진연구소의 지상관제소는 바퀴 6개인 퍼시비어런스호가 무사히 착륙하였다는 소식을 비행 관계자 스와티 모안이 발표하였습니다. 나사 탐색선이 화성의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발견하는 역사적인 단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주황색을 지닌 화성의 하늘을 가로지르며 11분 30초에 걸친 착륙을 무사히 이행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다른 행성으로 여행가는 영화나 책의 내용이 실제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